그렇지. 간식으로는 역시 달달한 초콜릿 과자가 최고지. 안녕하십니까. 아유, 어떤 집이든 뚝딱뚝딱 잘 지어드리는 건축가 뚝딱리 이선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뢰인들이 왔나 게시판을 좀 볼게요. 오, 이 누구야? 헨젤과 그레텔?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 헨젤과 그레텔. 아유, 그거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고 마녀한테 혼난 그 아이들 맞잖아. 뉴스에 나온 거 내가 봤는데. 뭐라고 한 거야? 예? 초콜릿 과자로 만든 집을 지어달라고?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혼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이해가 안 되겠어. 내가 충고를 좀 해줘야지. 여보세요? 헨젤과 그레텔 남매 맞죠? 나 저 뚝딱리 이선인데. 예. 아이고 그렇게 마녀한테 혼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나. 집은 말이에요 튼튼해야 돼. 그러니까 벽돌집. 초콜릿 과자집 안 돼. 벽돌집 아시겠어요? 응. 초콜릿 과자집이 아니라 초콜릿 과자를 사 먹을 수 있는 집을 지어서 친구들이 좀 좋게 해주고 싶다. 친구들이 초콜릿 과자를 사 먹게 해주고 싶다 이거지. 아이고 내가 오해했구만. 아이고 좋아. 내가 아주 멋진 설계도를 가지고 달려갈게. 기다리세요. 아유 그렇지. 그래 사람은 말이야 누구나 꼭 살아보고 싶은 꿈의 집이 있거든. 그래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가요? 여러분의 꿈의 집은 무엇인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뚝딱뚝딱 다 지어드릴 테니까. 우리가 옛날 사람들의 집부터 외국 집까지 아주 많은 집을 봤잖아. 이제 진짜 우리가 살 집을 정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각자 살고 싶은 집을 말해보자. 우린 취미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니까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한 건물에 살지만 각자 집이 있으면 좋겠어. 맞아, 라피도. 한 건물에 집이 5채나 있는 높은 건물이어야 하니 엘리베이터가 필요할 거야. 그리고 5층은 우리 집. 나는 전망이 아주 멋진 집에 살고 싶거든. 내 꿈은 커다란 놀이터랑 수영장이 딸린 집을 짓는 거야. 좋은 생각이다. 우리 마당에 바비큐장도 만들어서 파티하자. 우와, 좋아. 난 사무 공간 필요해. 맞아. 요즘은 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해. 우리가 꿈꾸는 게 다 있는 집에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의견이 다 달라서 꿈의 집을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럼 뚝딱니에게 어떤 집을 지으면 좋을지 물어보면 되지. 뚝딱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은 꿈의 집이 있죠. 샤라라라 거기서 살고 싶어라. 자, 사람은 다 꿈의 집이 있을 텐데 여기 있는 동물 의뢰인들도 각자가 원하는 꿈의 집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각자 어느 것이 내 꿈의 집에 가까운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집에 살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딩동댕. 이런 식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립주택에서 살까? 아파트에서 살까? 오피스텔에서 살까? 아니면 전원주택에서 살까? 자,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이렇게 생긴 집을 우리는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연립주택은 무엇이냐? 한 건물에, 자, 여기 한 건물 보이죠? 한 건물에 2가구 이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다. 어려워. 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렵죠?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건물에 요것은 판다집,
요것은 라피도집, 요것은 워프집, 요것은 케비집, 요것은 순호집. 이렇게 2가구 이상, 1가구, 2가구, 3가구, 4가구.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을 다 합하면 5가구는 만들 수 있겠네요. 그쵸? 이렇게 2가구 이상 독립된, 서로 따로 떨어져 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은 집인데 단 4층 이하여야 한답니다. 정말 4층 이하인가요? 1층, 2층, 3층, 4층. 진짜 그러네요. 자, 이런 집을 우리는 연립주택이라고 한답니다. 여기에서 살고 싶은가요? 판다, 라피도, 워프, 케비, 순호. 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하나 알겠고요. 자, 여기 공동주택이란 말이 아까 나왔는데 공동주택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함께 산다는 거죠. 그러면은 판다랑 라피도랑 같이 산다는 얘기인가요? 개똥이네 소똥이네 같이 사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따로 살되 단 복도나 계단, 주차장 이런 곳만 함께 같이 나누어서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문 열고 딱 나오는데 이 복도는 내 복도야 오지 마 이러면 우리 같이 못 살겠죠. 자, 그래서 복도, 계단, 그 외에 다른 설비 등을 다른 이웃과 공동으로 나누어서 같이 쓴다 해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본 그 연립주택이 바로 공동주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연립 말고 무엇이 또 있을까? 바로 빌라라는 것도 있습니다. 빌라 역시 아까 그 연립주택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고급스러운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원래 빌라라는 것은 저기 도시 바깥에 아주 좀 호화롭게 지은 이런 집을 빌라라고 하기는 했었습니다. 맞다. 우리 케비님은 전망이 좋은 집을 또 원하셨는데 그런 꿈의 집은 있지요. 짜잔! 바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요, 한 건물 내에 독립된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자, 여기까지는 아까 연립주택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바로 요게 다릅니다.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는요, 연립주택과 달리 5층 이상으로 높이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파트죠. 우리 케빈 의뢰인께서는 이 집이 어떤가 싶네요. 이 집. 자, 이 집에서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또 여기도 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이렇게 전망이 좋으려면 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이시나? 여기 잘 안 보이세요? 그럼 제가 확대해 드릴까? 요거요. 아파트에는 전망 외에 이렇게 노는 곳도 있고 또 차를 대는 곳도 아주 넉넉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라피도님이 원하신 그 사무 공간이 있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 집으로 한번 우리 가볼까요? 이제 가도 되지요? 바로 여기입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사무실과 주택의 기능을 결합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들어가 보시면 나 여기서 사무 좀 봐야겠네. 그러니까 일을 좀 해야겠네. 그래요 먹고 살지. 자, 그러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 되잖아요. 그러면 나 집에 가야 되겠네. 안녕히 계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거 뭐야? 벌써 밤이 됐네. 그럼 여기서 좀 자야겠다. 하고 잘 수 있는 곳도 있다 이거죠. 자, 이렇게 사무실도 될 수 있고 또 숙식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먹고 자는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라피도님? 마음에 썩 드시죠? 왜? 워프하고 순호님은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바베큐장도 있으면서 수영장도 있는 곳, 그러려면 좀 땅이 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오피스텔이 있는 그 도시를 좀 벗어나야겠죠? 왜냐면 땅이 넓어야 되니까. 바로 요거 아니겠습니까? 전원주택. 그러니까 땅이 넓은 곳, 농경지나 녹지 등이 있어서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교외라는 것은 도시 바깥을 말하는 겁니다. 교외에 지은 주택을 우리는 전원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면서
뭔가 이렇게 여유롭고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 벌써 그냥 여유라고 써 있죠? 행복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 자, 이렇게 땅이 넓은 곳이기 때문에 도시를 벗어나서 여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요, 땅이 좁은 도시를 벗어나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영장도 지을 수 있고요. 또 바베큐장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바베큐장 딱 앉아서 고기도 구워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워프와 순호, 마음에 쏙 들지요? 딴따란딴 랜선 집들이를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방 하나에 침실, 거실, 부엌이 다 갖춰져 있는 집을 원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원룸은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살기에 적당한 집이죠.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 혼자 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자, 워프 같은 친구들이라면 다른 가족이 살고 있는 가정집에 돈을 내고 방 하나를 빌려서 사는 하숙집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다른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 방 하나만 빌리는 하숙집 대신에 요즘은 쉐어하우스 같은 것이 생겼는데요.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모든 생활시설이 잘 갖춰진 건물 안에 개인 방을 제외한 거실, 주방, 화장실, 세탁실과 같은 공용 공간만 함께 사용하며 사는 곳이죠. 공동생활로 방값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은 하숙집과 비슷하지만 남에게 나의 생활을 간섭받지 않으면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가 많답니다. 뚝딱님, 혹시 외국에도 이런 집이 있나요? 캐비야, 그건 내가 아주 잘 알아. 외국인이 다른 나라의 일반 가정집 방을 빌려서 살면서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홈스테이가 있어. 짧은 해외여행을 갈 때는 홈스테이를 할 수 없잖아. 여행자들을 위한 집은 없나요? 침실이 깨끗하고 서비스가 좋은 데다가 식당, 수영장, 헬스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호텔이 있고요. 또 숙박과 함께 스포츠, 휴양, 쇼핑까지 느긋하게 한 곳에서 더 즐길 수 있는 리조트가 있어요. 나는 바베큐 파티를 하고 싶은데. 그래요. 정말 걱정하지 말아요. 그럴 땐 호텔과 가정집의 장점을 합친 펜션을 이용하면 바비큐 파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답니다. 바비큐 때문이면 캠핑을 가는 건 어때? 지금은 겨울이라 많이 춥지 않을까? 그럴 땐 글램핑을 이용해보세요. 글램핑이란 가구, 전기, 인터넷, 주방 시설이 잘 갖춰진 텐트를 빌려서 하는 고급 야영인데요. 영어로 호화로움이란 뜻의 글램과 캠핑이 합쳐진 말이죠. 이 글램핑을 하면 자연 속에서 캠핑을 하지만 집에서처럼 편하게도 생활할 수가 있어요. 뚝딱님, 저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모두 여행하고 싶거든요. 판다 같은 친구들에겐 이동하는 집 캠핑카가 딱 맞겠군요. 침대와 주방, 샤워실과 화장실까지 자동차 안에 다 만들어져 있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이곳 붕, 저곳 붕 옮겨 다니며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거든요. 전 세계 일주도 하고 싶은걸요. 세계 일주가 꿈이라면 바다 위에 떠다니는 집, 크루즈는 어때요? 크루즈는 휴식과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아주 커다란 대형 선박인데요. 항해를 시작하면 세계 여러 나라를 도는데 세계 각국의 항구에 잠시 배를 댈 때마다 그 나라를 또 관광도 할 수 있다네요. 세계 일주라니 생각만 해도 멋지네요. 그렇죠? 건물은 그 종류에 따라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 맞는 꿈의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꿈의 집이 어떤 것인지 참 궁금하군요. 집 종류가 너무 많다. 집을 보러 다니면 보러 다닐수록 혼란스러워지려고 해. 그래도 열심히 찾다 보면 우리가 모두 모여서 행복하게 살아갈 꿈의 집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순호는
늘 참 긍정적이야. 그럼 포기하지 말고 힘내서 꿈의 집을 찾으러 출발해 볼까? 안녕하세요. 이곳에 사는 주민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집을 보러 다니는 중이에요. 아저씨는 누구신가요? 저는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택관리사예요. 주택관리사? 그게 뭐죠? 이런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공동주택은 시설 관리나 환경 관리가 꼭 필요하거든요. 저는 주민들에게 시설 관리 비용을 받아서 아파트 경비나 청소 일을 하는 사람들의 월급도 주고 이들을 지휘 감독하는 일을 한답니다. 오, 그럼 나도 우리 집 주택관리사 할래. 주택관리사가 되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야 해요. 시험? 나 시험에 약한데. 포기! 그러면 아파트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아저씨를 찾아가면 뭐든 해결해 주시나요? 맞아요. 지금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공동주택 안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저와 같은 주택관리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아파트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다니 슈퍼맨 같아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그럴 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 대표자를 뽑아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해요. 놀이터, 엘리베이터, 주차장과 같은 공동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회의와 관리비가 투명하게 쓰이는지를 조사하기도 한답니다. 우와,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시설이 깨끗한 거였구나. 안녕하세요. 이곳이 복덕방인가요? 네, 손님, 어서 오세요. 아니, 복덕방인데 왜 간판에는 공인중개사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건 토지나 건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소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기 때문이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집을 찾아드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데 이것을 부동산 중개 수수료라고 해요. 아, 우리도 좋은 집을 소개받으면 돈을 들여야 하는 거네요. 맞아요. 자, 여러분은 당연히 집을 구하러 온 거겠죠? 어떤 집을 찾고 계시나요? 전세? 월세? 매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집을 보러 다니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집을 사거나 파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매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집이나 토지를 사게 되면 부동산을 새로 얻은 것에 대한 세금인 취득세를 내야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면 집을 팔아 생긴 이익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나라에 세금으로 내야 한답니다. 아니, 집을 살 때도 집을 팔 때도 나라에다 돈을 내야 한다고요? 네. 그리고 집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내야 하는 세금도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집이나 토지를 너무 많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받고 있어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군요. 아니, 그 많은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써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급식을 먹는 돈으로도 쓰이고요. 도로나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데도 사용해요. 집을 사거나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니. 우리가 집을 매매하긴 힘들 것 같아. 혹시 집을 구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집을 사거나 빌릴 때는 엄청 큰 돈이 필요한데 이것을 목돈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집주인에게 이 큰 목돈을 맡기고 집을 빌려서 살다가 이사 갈 때 이 돈을 되돌려받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요. 전세!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그럼 저희는 아파트 전세로 하겠습니다. 용돈을 열심히 모아 큰 목돈으로 만들어 두었나 봐요.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전세금이 보자. 1억. 잠깐! 억이요? 20, 100, 1000만, 10만, 100만. 아이, 그렇게나 큰 돈을 집주인에게 맡겨야 한다고요? 전세도 포기. 걱정 말아요.
목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월세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월세란 매달 일정한 돈을 내고 남의 집이나 방을 빌려 쓰는 것을 말해요. 이때 집주인은 집을 빌리는 사람에게 월세, 전기세, 수도세 등을 내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보증금을 미리 받아두는데요. 이 돈은 이사를 갈 때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우리가 집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았다니 충격적이야.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아이고 어지러워. 그래도 우리가 살 집은 있어야지. 분명 살기 좋은 완벽한 꿈의 집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대체 살기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을 말하는 걸까? 그거야 당연히 비싸면 비쌀수록 좋은 집이 아닐까? 비싸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야. 두더지 아저씨네 집은 아주 깨끗하고 비싼데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은 땅속 지하에 있잖아. 듣고 보니 그러네. 살기 좋은 집을 알아보는 방법은 없을까? 맞아. 이 뚝방리라면 알고 있을지도 몰라. 방 하나에 침실, 거실, 부엌이 모두 있는 집을 아파트라고 한다. 공인중개사는 대규모 공동주택의 시설과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을 한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고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아하, 복덕방을 통해서 여러 집을 보았는데 어느 집이 좋은 집인지 모르시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집이 좋은 것인지, 어떤 집에서 살면 좋은 것인지를 쫙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이냐? 먼저 바로 이런 집입니다. 풀이 있는 집이냐고요? 아닙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 창을 통해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이 좋은 집이다 이러는 거죠. 자, 이런 집을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집을 만난다면 정말로 난감하겠죠. 왜요?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일단 추워서 보일러를 자주 켜야 해. 그러니까 난방비도 더 많이 들어. 게다가 햇빛을 볼 수 없으니까 우울해지기 쉬워요. 아, 우울해. 햇빛 좀 봤으면, 햇빛을 보면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한 집이 좋지, 이렇게 어두운 집은 고르시면 안 좋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일조권이라고 합니다. 즉, 일조권이 잘 확보가 된 집이 좋은 집이다 이런 뜻이죠.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나의 집이 있어. 즐거운 곳에서는 나의 집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앞에 이런 빌딩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울겠지요. 왜요? 여기에서 아무리 해가 떠 있어도 햇빛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일조권을 침해당했습니다. 저는 일조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건축물 높이를 무조건 높게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살기 좋은 집은 어떤 집이냐? 바로 조망권이 있는 집이다 이 말입니다. 조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 본다가 바로 조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내가 들어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담벼락밖에 안 보여. 그러면 정말 난감하겠죠? 자, 그런 집은 조망권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집 한번 볼까요? 조망권, 즉 건물과 같은 특정한 위치에서 자연, 역사, 유적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로 조망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지금 이분은 앞에 아무것도 없이
아주 멋진 자연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조망권을 가지신 분이네요. 자, 이렇게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집이 좋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우리가 살고 싶은 꿈의 집 다들 결정한 거지? 나는 역시 일조권과 조망권 둘 다 누릴 수 있는 아파트가 최고인 것 같아. 우리 돈을 열심히 모아서 아파트를 사자. 케비, 너는 용돈 받으면 다 과자 사 먹잖아. 언제 돈을 모아서 집을 사냐? 그냥 연립주택 전세를 넣는 게 좋겠어. 오피스텔. 라피도 우린 돈이 부족해서 매매는 안 돼.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부수고 전원주택을 새로 짓는 건 어때? 자. 우리가 원하는 꿈의 집이 다 다르니 이래선 도저히 결론이 나질 않겠어. 뚝딱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래.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단 아무도 모르게. 아하, 오늘은 설계도가 진짜 잘 그려지는구만. 응? 그래. 에? 그래. 전화도 받지 뭐. 그래. 네, 뚝딱리 건축가 이선입니다. 뚝딱리, 친구들의 의견이 다 달라서 아직도 다 함께 살 집을 정하지 못했어요. 그거 참 안 됐군요. 제가 사실을 하나 좀 말씀드릴까요?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집은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에. 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은 단 하나. 제가 지어드리는 거죠. 제가 여러분의 희망사항을 모두 모아서 거기에 딱 맞는 꿈의 집을 꼭 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만 믿으시라니까요. 여러분의 꿈의 집 제가 지어드린다니까요.